오늘 그동안 코로나 또 의정 사태 여러 가지 문제로 저희들이 상당히 힘든 시간을 아마 다 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대장암 건강 강좌를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보니까 대장에서 이제 용종에서 암이 발견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저희가 접하게 돼서 오늘 주제는 대장 용종에서 암이 발견됐을 때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환자분들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제 또 잊어버렸을지 몰라서 저희가 대장에 대해서 잠깐 좀 리뷰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대장은 말씀드렸지만 결장과 직장을 합친 것을 갖다가 대장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대장은 이 소화기 계의 일부를 이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마지막 부분이죠. 그래서 음식에서 영양소를 이제 소장에서 다 제거를 하고 처리하고 남은 노폐물을 갖다가 배출하도록 돕는 곳이 대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장은 결장과 직장으로 나뉘어 있는데, 결장은 한 1.5m 정도 되고 직장이 마지막에 한 15cm 정도를 우리가 직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의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뭐를 의미하냐면 대장 구경, 그러니까 이 직경이 상대적으로 어디가 넓은가를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 그런 도식 되겠습니다. 잘 보시면은 오른쪽 장이 조금 더 넓고, 여기 보면 이제 맹장 근처 여기가 제일 넓고, 갈수록 좁아지다가 하행 결장에서 구불 결장 갈 때 제일 작아지다가 다시 직장에서 넓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상대적 크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장은 결장과 직장으로 나뉜다. 그래서 결장이라는 것은 이제 한자로 얘기를 하면은 연결하는 장이다. 소장과 직장을 연결하는 장을 결장, 연결하는 장이다. 그래서 일본 한자에서 이제 결장이란 말을 쓰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결장 끝부분에서 항문까지는 고들직자를 써서 직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장은 결장과 직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항문은 사실 별개입니다. 그래서 항문암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 별개로 우리가 치는데, 대장은 이렇게 두 가지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장의 모양과 길이는 모두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지문이 다 틀리듯이 대장의 길이와 모양은 어떤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왜 많이 잘랐다 그러는데 나는 조금 잘랐지? 이런 이제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실제는 이제 타고난 길이 때문에 그건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그 의학 해부학 교과서에 나온 구불결장의 여러 가지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조금 긴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그냥 바로 내려가는 구불결장이 아주 그냥 스트레이트한 사람도 있고요. 한 번 더 꼬은 사람도 있고 여러 번 꼬인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동양인들은 이 네 번째 카테고리에 많이들 속하고 있고요. 이제 구미 쪽, 그 다음에 특히 화이트, 그러니까 백인들의 경우는 이렇게 곧장 내려가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아마도 그 식습관에 따른 변화가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유전적으로 조금 길이와 모양이 서양 사람하고 동양 사람들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해부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이건 우리 환자분의 이제 사실은 사진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일 수도 있는데, 대장 사진을 이제 그 CT하고 결합을 해서 소프트웨어로 대장만 따로 이렇게 뽑아서 나온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횡행결장이 그냥 막 꾸불꾸불하죠. 이렇게 횡행이라는 건 이렇게 쭉 펴진 줄 알았더니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장 모양만 다시 이렇게 뽑아보면 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구불결장도 상당히 많이 돌죠, 이렇게. 그러니까 상당히 전체적으로 굉장히 깁니다. 1.5m가 아니라 한 2.5m 이상 될 것 같죠.
이런 분도 있고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보이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펴지긴 했는데 구불결장이 아까보다 더 돌았죠. 근데 우리 환자분 중에 한 분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이제 대장 모양을 갖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대장 모양만 보니까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결국은 대장은 사람들의 얼굴이나 지문처럼 절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대장의 모양과 길이는. 그래서 그런 점을 또 미리 알아두시면 이제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리려고는 대장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대장의 우리가 얘기하는 대장암 하면 대장의 선암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암이라는 것도 한자인데요. 샘선자입니다, 이게. 현미경으로 보면 이게 샘 모양으로 이렇게 우물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제 샘 선자를 써서 대장선암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디서 생기는 거냐? 변이 지나가는 그 점막, 변이 닿는, 대장에 닿는 부분, 점막에서 이제 발생하는 걸 대장선암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대장암이 바로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발생 원인은 뭔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왜 생기는지. 아까 어떤 환자분도 오셨는데 처음 오신 분이 자기 부인이 자기를 아주 혼낸다 그러시더라고요. 젊은 40대 초반의 환자였는데 직장암이 생겼는데 너무 저탄고지를 많이 한 거 아니냐. 요즘 많이들 얘기하시죠. 탄수화물 적게 먹고 지방질을 많이 먹는다. 그러면 이제 살이 안 찐다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고기를 많이 먹은 거 아니냐. 2년 전에는 하나도 없었다는데 갑자기 직장암이 생겨서 왔어. 근데 사실은 과연 그것 때문일까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 나온 대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발생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뭐가 있냐.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나이입니다, 나이. 결국 나이가 들어갈수록 대장암은 늘기 때문에 나이가 제일 어떤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아니겠는가. 특히 50대가 되면서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50, 60, 70.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평균 연령이 한 65세쯤 됩니다. 대장암 환자의 평균 연령이. 그래서 이거는 연령이 제일 문제다. 지금 우리나라의 남성 1위암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남성 1위암은 전립선암입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는 전립선암 10대 암에도 안 들어갔을 정도로 적었는데 이게 수명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 남자 1위가 전립선암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드디어 남성 1위암이 그냥 순식간에 치고 올라와서 1위암이 됐습니다. 그만큼 연령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대장암 자기 가족 중에 있는 것도 하나의 위험성이 될 수 있겠고요. 뭐 선종이 있다든지 염증성 장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가족성 용종증이라고 하는 아주 흔치 않은 또 병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전병이고요. 대장에 용종이 아주 많이 생기는 병입니다. 나머지는 뭐 어느 암에도 다 걸려 있는 술, 담배, 그 다음에 비만. 비만은 이제 조금 대장암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 하는 보고들이 꽤 있는데, 그럼 비만을 일으키는 다른 요인 때문이냐, 뭐 때문이냐, 이건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면 감소시키는 것도 있겠죠. 대장암을 발생을 감소시키는 요인은 뭐냐?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운동입니다. 운동이 그나마 대장암 발생을 좀 줄이더라 하는 보고가 있고요. 이제 오늘 말씀드릴 용종을 제거하는 게 제일 좋은 예방법이긴 합니다. 뭐 아스피린은 용종을 좀 발생시키는데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제 다른 위험성, 뇌출혈이라든가 어떤 출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아직도 아스피린을 복용해야 되는 데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환자가 느는가? 대장암 환자는 이제 상당히 많이 늘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우리나라는 위암 환자의 1년 발생하는 수치 한 3만 명 정도가 위암하고 거의 동등하게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새로운 환자가 한 3만 명 가까이 생기는 거죠. 이건 결국은 고령화 때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환경적 요인들, 서구화된 식문화, 또 운동 안 하는 문화, 이런 것들. 운동 안 한다는 문화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요새는 컴퓨터하고 뭐 이런 거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앉아가지고 하는 일이 많죠. 그 다음에 또 검진을 또 많이 받아서 늘어난 게 아닌가 하는 이제 하나의 이슈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그렇고 요새
미국도 그렇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로 돼 있습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환자가 늘어? 젊은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은 뭐냐면 50대 이하를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50 이전에 생긴 암을 젊은 사람이 생긴 암이라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미국도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늘어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가로치고 추정이라고 했죠. 사실은 원인은 모릅니다. 늘어났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사실은 왜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러이러한 요인들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생활 습관. 즉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너무 컴퓨터 생활, 뭐 게임, 뭐 이런 것들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 비만, 그다음 식단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섬유질을 너무 적게 먹고 너무 그러니까 저탄고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지방을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냐. 가공식품 때문 아니냐. 그다음에 장내 미생물은 뭐냐면 이제 어렸을 때 항생제를 너무 많이 써갖고 얘들이 장에 미생물이 박히면서 결국 이런 쉽게 걸리는 요인이 된 거 아니냐고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검진 시기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제 결국은 많이 생길 수 있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검진을 또 많이 받아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젊은 연령이 지금 많이 나타나는 건 맞는데 원인은 사실은 지금 추정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발생 과정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대장 용종인데요. 용종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한자로 녹용할 때 용자입니다. 이게 사슴뿔이죠. 사슴뿔이 튀어나온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종은 이제 종양인데 사슴뿔이 튀어나온 것 같이 보이는 종양이다. 이걸 갖다 이제 용종이란 말을 씁니다. 점막이 튀어나온 걸 갖다 다 용종이라 그럽니다. 위에서도 이렇게 점막이 튀어나오면 위에 용종이라 그러거든요. 대장 용종은 대장 점막에서 튀어나온 걸 용종이라 대장 용종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환자분들 사진입니다만은 개인 정보는 이제 거의 다 우리가 제거를 하고 이렇게 버섯 모양처럼 생긴 것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납작하게 달라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약간 이렇게 톡 무슨 사마귀처럼 튀어나온 경우도 있고 여긴 작지만 하여튼 이것도 사마귀처럼 보이는 이런 이제 모양으로 보이는 게 다 용종입니다. 그럼 대장 용종은 이렇게 종양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있고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종양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 종양의 성질을 안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용종의 종양 성질을 갖고 있는 건 뭐냐? 이게 대장암으로 가는 것들이죠. 그건 바로 선종하고 톱니상 모양의 선종들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두 가지가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뭐 여러분들은 선종이라는 게 결국은 대장암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나머지 뭐 근육층에서 생기는 혹도 있고 지방에서 생기는 혹도 있고 혈관에서 생기는 혹도 있습니다만 이런 거는 이제 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대장의 암 전 단계는 바로 이 선종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종양이 아닌 용종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염증성 종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술 많이 먹고 배탈 나면은 이게 장이 불룩불룩해집니다. 아니면 장염이 심하게 왔을 때 들여다보면은 막 불룩불룩 튀어나오거든요. 이게 다 염증성 용종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튀어나왔으니까 용종이죠. 근데 염증성 용종. 요거는 염증 반응에 의해서 생긴 용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식성 용종이라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거는 증식성 용종은 대장암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과오종은 일종의 이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집을 엉망으로 지은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그러니까 정상 조직이 배열이 막 잘못된 그런 개념의 이제 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쁜 혹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이제 종양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이죠. 그럼 대장암은 어떻게 생기느냐? 이러한 선종, 대장 용종 중에서도 선종에서 발생하는 게 거의 90%. 이러한 선종을 안 거치고 그냥 점막에서 바로 발생하는 경우가 한 1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대장 선종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1990년대 그 존스 홉킨스의 포겔스타인이라는 분이 대장 용종을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암까지 가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관여를 하더라는 것을 이제 밝혀낸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단계
용종의 암 발전 단계라고 하는 건데 뭐 APC진, 라스진, DCC진, P53진 뭐 이런 것들이 용종에서 대장암으로 갈 때 관여하는 유전자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이후에 지금은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더 많은 유전자와 더 많은 분류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선종에서 대장암이 발생한다는 근거는 뭐가 있느냐? 이건 학생 강의 때 이제 요건 시험에 꼭 낸다 하고 알려주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대장암 환자의 한 30%는 선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종이 크기가 커질수록 암으로 변할 기회가 계속 더 커진다는 거하고, 대장암 조직 자체에 또 암 선종이 같이 이제 섞여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장암 빈도가 높은 그룹에서 또 대장 선종의 빈도도 높다. 그리고 대장 선종이 있는 그룹에서 대장 선종이 없는 그룹보다 대장암 발생 빈도가 높다. 그리고 대장 선종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연령은 50대고 대장암은 60대이기 때문에 결국 역산을 해보면 한 10년 정도 걸리는 거 아니냐, 이게 선종에서 대장암 가는데. 이제 이걸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가족성 대장용종증, 유전성 이 병은 대장 선종이 있으면 100% 대장암으로 가기 때문에 대장을 다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자, 대장 선종 아까 말씀드린 크기가 문제인데, 크기가 커질수록 그 다음에 모양이 여기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관상에서 육모관상에서 육모선종으로 갈수록 이제 점점 모양이 이제 보여드릴 텐데, 모양이 조금 거칠어질수록 대장암 발생이 더 많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왼쪽 위에 보이는 게 이제 전형적인 관상선종이라는 거고요. 거기서 약간 우툴투툴한 부분이 생겨난 걸 육모관상선종. 밑에 거는 아예 그냥 이렇게 삐죽삐죽삐죽하죠. 요거는 이제 컬리플라워, 우리 이제 꽃 양배추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게 생겨서 이런 모양을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더 암으로 갈 확률이 높다. 또 크기가 커질수록 암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 용종 중에 선종은 암으로 변할 수 있는 종양을 말하고, 염증성 종양, 그것도 과증식성 용종이라는 거는 암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지 않고 예를 들어 그냥 건강검진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이 용종을 띄어냈는데, 제가 물어봐요. 그래서 용종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은 어떤 분도 뭐라고 그랬는지는 기억을 못 하시고, 나쁜 게 아니래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거든요. 나쁜 게 아니라 그러면 이분이 이게 선종이 있었는지 선종이 아닌 게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어떻게 드리냐면, 알아보실 때 이렇게 물어보시라고 노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본인이 대장 내시경으로 제거를 받은 용종이 그냥 두면 이게 암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띄어낸 의사 선생님이 그 암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선종이고요. 암으로 안 갑니다. 그러면 선종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다음에 이걸 할 건지 말 건지, 그 당시에 어땠는지 이런 거를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검사를 받고 뭘 띄어냈다 그랬을 때는 나쁜 거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걸 그냥 두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게 이제 대장 선종, 잘 안 보이실 것 같아 제가 화살표를 해놨습니다. 대장 선종의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인데요. 이거는 약간 이제 튀어나왔으니까 조금 그래도 잘 보일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사실 잘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여기 변 같은 게 이렇게 막고 있던가, 뭐 씨앗 같은 게 막으면 이거 보일 리가 없겠죠.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것도 뭐 그냥 정상인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잘 봐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증식성 용종이고요. 요거는 암으로 가는 용종이 아닙니다. 근데 눈으로 봐선 저기가 이게 선종인지 아닌지 사실 알기가 어렵죠. 요건 염증성 용종입니다. 더 어렵죠, 사실은. 이것만 다 튀어나와 있는데 이게 선종인지 아닌지. 이분은 이제 외부에서 대장 수술을 받고 우리에게 이제 항암 치료 오신 분인데, 여기 장 연결 부위, 오른쪽 장을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장 연결 부위 이렇게 실 같은 게 보입니다. 아직 수술을 하시고 한
1년쯤 지났는데 아직 이제 이어놓은 자리가 이제 염증 반응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염증이 있으면 약간 궤양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보는 내시경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것도 이상한 거 아니야? 그리고 막 조직 검사를 합니다. 하지만 이건 다 염증이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환자분의 그 좌측 대장 수술을 하고 나서 연결한 자리에 이렇게 새살이 돋은 겁니다. 그러니까 새살이 돋아서 이거는 염증성 용종입니다. 이거는 이제 리모델링을 계속 거치면서 이제 매끈해지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제 나쁜 혹이 아니라 수술 후에 생긴 어떤 그 리모델링 과정에서 생긴 용종입니다. 근데 이제 가끔 이런 게 있습니다. 대장 개실은 또 뭐지? 용종은 있다 그러는데 개실이라는 게 또 이제 가끔씩 나옵니다. 개실은 용종하고 반대로 장벽이 얇아져 갖고 볼록해진 걸 개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보면 이렇게 뭐가 구멍이 뻥뻥 뚫린 것처럼 보이죠. 이런 구멍이 보이면 이건 개실. 되게 선천성일 가능성이 많고요. 서양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 후천성으로 변비가 심하면서 이게 벽이 얇아지면서 생기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멍이 뻥뻥 뚫려 있죠. 이게 이제 개실입니다. 그러니까 개실은 제가 이제 챗GPT 보고 개실에 이게 요새는 하도 뭐 아무 사진이나 막 갖다 쓰면 뭐라 그러니까 챗GPT 보고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그냥 변이 내려가고 여기 개실이라는 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볼록 튀어나온 게 염증을 만들면 이렇게 보이고 정상장은 이렇다. 그러니까 이 차이를 보면 이게 개실은 약간 이렇게 뭔가 톡 튀어나온 부분이구나. 이건 나쁜 건 아닌데 장벽이 조금 약해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 똥이 들어가서 염증을 만들면 이렇게 이제 염증이 돼가지고 또 우리 충수염 수술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위 하시는 맹장 수술이라 그러죠. 그런 식으로 여기 염증이 생기면 수술하기도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 개실염이 워낙 많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걸로 수술을 많이 받아요. 근데 개실은 이제 대장암하고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진단 과정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내시경 검사죠. 우리 병원에서 이렇게 내시경하는 우리 이선영 교수님이 지금 내시경실에서 이렇게 내시경하는 걸 제가 찍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내시경 검사를 해가지고 이런 조직을 갖다가 일부 띄어서 이렇게 현미경을 만들어 갖고 병리과에서 현미경을 보고 정상 조직과 대장 조직을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게 대장 서남이고요. 이게 정상 대장 조직입니다. 이게 서남이라는 건 이게 샘처럼 구조물을 갖고 샘 같은 구조물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서남이라고 말을 하고요. 근데 이 세포 모양에 따라 악성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건 분화도가 좋다 그러고 이건 중등도 분화, 이건 아주 분화도가 나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샘 모양을 거의 안 갖추고 있는 다 그냥 빠그러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 분화도가 나쁠수록 악성도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대장암이라도 세포의 악성도는 세포 모양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건 좀 특이한 건데 이제 점액성암도 있고 위암에서 많이 보이는 위난세포암도 대장암에 생기는데 이런 거는 이제 일반적인 대장선암보다도 조금 더 예후가 안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좀 특이한 형태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것들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대장암 확진은 말씀드린 대로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대장혹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제거해서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건데 이것만 갖고 이제 외래 오셔가지고 저 몇 개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몇 개인지 알 수는 없고 대장암이 확진된 것만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몇 개인지는 영상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 중에 기본적인 이제 CT죠. CT, 흉부 CT, 복부 CT를 찍어가지고 간이나 폐에 전이가 있는지 임파선 전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복막 전이도 있는지 보게 되고 간에는 조금 더 MRI가 조금 더 자세하기 때문에 간에 CT에서 이상이 보면 MRI도 같이 찍고 폐 CT는 이제 더 다른 부위에 또 있는지도 확인하는 거고요. 가끔 이제 직장암에 있을 때는 직장 MRI라 그래갖고 직장 모양, 암 모양을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걸 또 찍기도 합니다. 드물게 뇌나 뼈로 가게 되면 이제 뇌나 뼈에 대한 영상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검사들을 치료 전에 하게 되고요. 요 CT에서 보면 여기 하행결장이 있고 하행결장 있고 요 밑에 거는
임파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얀 결정에 임파선 전이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PET에서 같은 환자 여기 진하게 보이죠. MRI에서는 이제 간 전이를 우리가 잘 볼 때 이걸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치료는 뭐냐? 치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수술도 있고, 요새는 이제 간전이 있을 때 고주파 열 치료를 많은 분들이 하기 때문에 뭐 수술하면서 하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그냥 초음파 보면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방사선 치료는 이제 직장암에서 쓰는 거고, 그 외에 항암 치료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 치료 원칙은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중에 제일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수술입니다. 사실은 수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나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수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큰 원칙이고요. 수술도 그 원칙은 이제 대장암과 그 주위의 림프절 같은 것을 충분히 제거해서 치료 목적과 더불어 지금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가를 알 수 있는, 병기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이 수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대장암 수술은 이제 이렇게 개복 수술을 하기도 하고, 복강형 수술을 하기도 하고, 로봇 수술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방법은 많이 개발이 됐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상처가 줄어들었다는 장점들이 생겨난 거죠. 옛날에는 뭐 굉장히 큰 상처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사진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 어느 게 복강경 수술한 것 같습니까? 왼쪽 거 같습니까? 오른쪽 거 같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이 왼쪽 거는 미니 개복 수술한 거고요. 오른쪽은 복강경 수술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처 차이가 거의 없어요, 요새는. 그래서 이 상처 차이만 보자면은 뭐 사실 여러 가지 수술 방법에 있어서 큰 차이가 지금 없어진 거고, 그래서 뭐 수술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고민할 문제는 아니고, 그건 뭐 수술하는 사람이 이제 고민할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에 대해서 가끔씩 이제 물어보시고 하시는데, 요즘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어차피 상처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상처가 작다는 게 큰 이제 메리트가 됐습니다. 그다음 대장암 이제 병기를 알아주셔야 되는데, 요런 이제 수술을 우리가 띄어내서, 대장암 수술하고 나서 이제 반을 쪼개서 이렇게 열고 보면 대장암 조직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걸 현미경으로 다시 이제 확인을 해갖고 저희한테 레포트를 이렇게 해줍니다. 세포 모양이 어떻고, 얼마나 깊이 들어갔고, 임파선을 몇 개 띄어냈는데 그 중에 몇 개에서 문제가 있고, 그다음 다른 장기는 이제 저희가 판단할 문제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렇게 2기로 나왔다. 그 대신 림프관에 이제 암세포가 있으니까 이건 3기에 준한 항암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치료의 전 과정을 여러분한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대장암 병기라는 거는 이제 결국 같은 생존율 같은 집단을 묶어서 이제 분류하는 체계인데, 결국 종양의 깊이하고 임파선, 그 다음에 다른 장기로 전이를 했느냐 마느냐, 요 세 가지를 조합을 해서 만드는 게 이제 대장암 병기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환자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계속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양 표지자라든지 유전자 등은 아직은 여기에 이제 결부가 안 되는데 언젠가는 들어갈 거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병기를 우리가 대장암은 나눌 수가 있고요. 0기서부터 4기까지 이제 보통 나누죠. 근데 이제 우리 병원에 이제 성적을 저희가 이제 추산을 해봤는데, 1기는 거의 뭐 재발하는 경우가 없고요. 2기의 경우는 한 94% 생존, 3기는 한 80%, 4기는 두 가지로 나눴는데 수술이 됐을 때는 한 45%, 그러니까 한 두 명에 한 명은 완치가 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이제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생존율이 좋다고 알 수가 있죠. 이 정도면은.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릴 대장암 용종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잠깐 드리겠습니다. 대장암 용종이 있다 그럴 때는 이제 절제를 하게 되는데, 절제하는 걸 절제술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절제시술이라고도 하는데, 크기가 작은 경우는 그냥 겸자로 이렇게 딱 떼어내면 됩니다. 한 3mm 이하면은 되게 그냥 떼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보이는데, 이 봤더니 3mm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렇게 겸자로 그냥 잡고 훅 떼어버리면 이렇게 피가 납니다. 살짝. 그래서 이게
피가 나지만 뭐 많이 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띄면은 그냥 이걸로 끝이 납니다. 보통은 이제 작은 거는 이렇게 하고요. 조금 크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출혈을 난 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용종 밑에다 주사 염색약을 포함한 주사액을 넣어가지고 약간 불려 올립니다. 이거를 대장벽이 워낙 얇으니까 대장벽을 좀 부풀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올가미를 갖다 씌워가지고 이 올가미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목을 죄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전기를 통하는 게 있는데 전기를 통하면 이제 조금 더 그야말로 지혈이 더 잘 되겠죠. 그 대신 잘못 지혈을 전기를 통하면 또 구멍이 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쫄라가지고 띄어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 위치라든지 그 하시는 분의 선호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크기가 크면은 어차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크기가 크면은 어떤 경우는 막 쪼각쪼각 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암이 있을 때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기술적으로 어쩔 수가 없을 때가 있는데 내시경용 나이프가 있습니다. 이게 칼이 있는데 전기 나이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병원에서 하신 걸 이제 제가 찍어놨는데 여기 워낙 크죠. 이게 보시면 굉장히 큰데 요 밑에가 주사를 또 놔가지고 그 다음에 이 전기 칼로 싹 이렇게 금을 혹이 여기서 붙었는데 여기 밑에를 이제 파고 들어갑니다. 파고 들면서 살살살살 걷어 올리는 거죠. 밑에 이제 장 중간층이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어 올려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쪽까지 이제 다 띄인 건데 그리고 다 띄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흠이 생긴 거죠. 그 흠이 생긴 걸 요새 이제 클립으로 이렇게 또 막아가지고 조금 더 상처가 빨리 낫게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벌어진 거를 이렇게 틈을 좀 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띄어내고 이걸 이제 그대로 현미경실에 보내면은 이제 거기서 현미경을 보고 여기 암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띄어내는 분이 그게 이렇게 완벽하게 띄어내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힘드니까 그냥 쪼각 내는 수들이 많거든요. 근데 뭐 암이 아니면 그렇게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암이 섞여 있을 때는 상당히 좀 골치가 아파집니다. 그래서 대장 용종 절제 후에 발견된 대장암, 오늘의 이제 주제인데요. 물론 외부에서 해갖고 오셨을 때는 우리가 내시경을 다시 한번 해서 확인을 하기도 하고 전이 여부 검사, CT라든지 MRI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우리가 대장암이 나왔기 때문에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에 이제 용종 절제 후의 케이스를 한 3가지 보여드리고요. 직장은 조금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장에 관한 거 한 2가지,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경우가 한 2가지 있어서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직장 구불결장, 직장하고 구불결장 사이에 이제 생긴 암인데 위험 요소가 없어서 그냥 지켜본 경우입니다. 이 보시면은 이제 화살표대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버섯 모양처럼 있는 용종이 있는데 이걸 주사를 놔가지고 이렇게 목을 이제 딱 졸라가지고 그 다음에 띄어냈는데 이거 출혈이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출혈 있는데 이렇게 이제 클립을 많이 잡고 조직 검사를 봤더니 위치, 모양, 크기, 깊이 했는데 깊이가 뭐 점막층, 그러니까 맨 거죽에만 있고 크기는 한 3mm고 잘라낸 면도 괜찮고 다른 위험 요소들은 없기 때문에 주위로 퍼질 위험 요소가 하나도 안 보이고 CT나 이런 데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환자는 그냥 CT를 이렇게 찍어봤더니 뭐 주위에 림프절 같은 게 부어있지도 않고 이 클립이 지금 찍혀 있는 게 그냥 보이시죠? 이렇게 CT에서. 그 다음에 한 16개월 뒤에 이렇게 내시경으로 봤더니 약간 이렇게 흠 같은 게 있어서 조직 검사를 해봤는데 뭐 이상 없고. 그래서 이분은 그냥 지켜보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는 위험 요소는 있는데 대장 절제 후에 남은 암 조직이 없는 경우, 이게 거의 대부분을 이제 수술하는 분들의 차지합니다. 한 90%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위험 요소는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그냥 둘 수는 없고 그래서 띄어냈는데 남은 암은 하나도 없더라. 이 하얀 결장, 여기 이제 암이 있어가지고 마찬가지로 주사를 놔서 불려가지고 우리가 용종을 이렇게 잘 제거를 했습니다. 그 조직 검사를 봤더니 크기가 12mm인데 점막 하층까지, 2번째 층까지 들어갔어요.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절단면은 깨끗한데 그러니까 띄어낸 면에서는 암세포가 안 보였는데 림프관에 암세포가 존재한다 하는지 확실치가 않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혹이 있으면 혹 옆으로 이렇게 림프액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고 또 혈관 통로가 있고 신경 줄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가서 지나가는 게 보이면은 그걸 우리가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 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이게 이제 위험 요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딴 데로 어디 퍼졌을 것 같은. 그래서 이건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5주 뒤에 봤더니 이제 거의 다 아물어졌죠. 그래서 그 부위를 이제 띄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봤더니 이제 이렇게 CT에서 이 위치구나 하행 결정에 있구나. 그래서 이 위치를 이제 띄어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남은 암조직도 없고 띄어낸 림프절이 12개인데 거기도 암세포가 안 보였기 때문에 결국 이분은 첫 번째 그 용종 띈 거 플러스 남은 암은 없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 사실은 이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 오시는 분들 중에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죠. 90%는 없을 가능성이 있지만 10%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할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위험 요소가 있고 영상 검사에서 림프절 커진 게 보여서 장을 절대했는데 대장암 조직에서는 남은 게 없었고 림프절 전이만 있는 경우 요게 한 5에서 10% 정도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대장암은 없습니다. 근데 림프절 전이만 있는 거죠. 이 구불갈장 용종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주사를 놔서 불려서 이렇게 나이프로 잘 띄어내고 아주 뭐 기가 막히게 잘 띄어냈습니다. 띄어냈는데 조직 검사를 봤더니 점막 하층까지 들어갔고 림프관에 암세포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게 이제 보인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로 뭔가를 띄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더군다나 CT에서는 림프절이 이렇게 커진 게 하나, 둘, 세 군데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이 림프절이 커진 게 뭐 내시경 시술 때문에 염증 반응이 나왔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정황상 띄어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띄어낸 위치에다가 다시 클립을 잡고 CT를나 이제 단순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 위치를 확인한 뒤에 그걸 중심으로 띄어냈죠. 그랬더니 14개를 림프절을 제거했는데 그 중에 5개에서 암세포가 나왔습니다. 아까 3개가 보였는데 2개가 더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걸 수술 안 하고 뒀으면 몸에 암세포가 남아있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암은 물론 제거를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또 한 5에서 10% 정도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직장은 얘기가 조금 달라요. 이게 이제 왜 다를 수밖에 없는지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학문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의 이제 용종암인데 위험 요소는 없어서 추가 치료나 수술 없이 관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외부 병원에서 이렇게 내시경을 해갖고 여기도 불려가지고 목을 졸라면서 이렇게 잘 떼어냈어요. 갖고 오셨어요. 그 조직검사 결과지를. 그랬더니 봤더니 점막 내, 그러니까 표면층에만 싹 걸쳐 있고 다른 위험 요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검사한 것 때도 림프절 거진 것도 없고 그래서 이건 절제할 필요성이 없겠지만 어쨌든 한 달 후에 대장 내시경을 다시 봤더니 이렇게 뭔가 볼록 그 자리가 튀어나와 있어요. 띄어낸 자리에. 그래서 그거를 또 이렇게 다시 내시경 그 나이프로 해가지고 보통은 잡아떼는데 이건 또 우리 선생님이 내시경으로 이렇게 또 의심스럽다 그래갖고 크게 또 잘 제거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했는데 뭐 염증 소견으로 나와갖고 결국은 CT도 그렇고 염증 소견도 나오니까 계속 지켜봅시다. 이렇게 돼서 아무것도 치료하지 않고 이제 그냥 지켜보는 직장 용종의 암이 나온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이제 조금 문제인데요. 위험 요소는 일부 있으나 영상에서 림프절 전이들은 보이지 않는데 이거 그냥 둘 건가? 조직 검사를 외부에서 해갖고 왔는데 항문에서 한 5cm 미만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 용종이. 근데 이 친구는 더구나 40대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층까지 들어갔고요. 깊이도 이게 1mm 넘어가면 이제 조금 위험 요소인데 2mm까지 파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른 위험 요소는 없습니다. 추가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근데 항문에 가까워. 이거 어떡하지? 항문을 다 드러내야 되나? 아니 이걸 갖고요. 저 항문 없이 살라고요? 40대 남자인데 이건 어떡하나? 이게 사실 고민스럽죠. 수술을 하자니 너무 큰 좀 과한 치료가 될 것 같고 가만두자니 좀 뭔가 이렇게 완벽하지 않고 이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좀 꽤 크죠. 큰 걸 이렇게 잘 제거를 했습니다. 이게 외부에서 이렇게 띄셨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 표시를 해갖고 우리가 CT를 보니까 여기 항문에서 꽤 가까이 여기서 재보니까 한 5cm도 안 돼요. 사실은 항문 여기가 끝인데 여기서 요만큼만 떨어지고 이 길이를 딱 재보면은 한 4cm 내지 5cm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추가 내시경을 한번 다시 보고 그 떼어낸 자리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뭐 거기는 대장암이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다학제를 해가지고 물론 이 건관에 미국 종양학회 건관에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직장과 골반부의 보조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선과 선생님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선생님하고 다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이제 추가 방사선 치료를 여기 28번 정도 했고요. 그 사이에 이제 항암제를 가볍게 썼습니다. 항암제는 그때는 항암제 역할이 아니고 대장 그 방사선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감작성 효과를 높인다 그러는데요. 라디오 센스타이저라 그래서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제 가볍게 항암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5개월이 지난 다음에 봤더니 이렇게 흔적만 보이고 CT나 MR도 물론 찍어봐야 되는데 거기서 림프절 같은 게 커져 있는 거 안 보이고 다른 데 전이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보조 치료를 하고 기다려 보는 거죠. 이게 물론 뭐 구불 결장에 있었다 그러면은 뭐 수술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그냥 떼어내고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항문에 가까운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두 가지는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요. 구불결장에 용종암이 있고 위험 요소도 있고 영상에서도 이상하고 절제를 했더니 대장도 남아있고 림프절 전이도 모두 발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그러니까 림프절 전이야 뭐 나올 수 있겠는데 대장암도 남아있는 게 조금 특이한 경우긴 한데 이제 외부에서 띄어갖고 왔는데 두 번째 층까지 갔다 그러고 깊이가 2mm 파고 들어갔다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수술을 해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여서 우리가 이제 사진을 봤더니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외부 대장 내시경 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록한 게 있고 여기도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이걸 잘 띄셨어요. 잘 띈 것 같았고 거기다 또 클립을 이렇게 모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클립은 보이는데 CT에서 림프절 전이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겠는데 수술을 했더니 남은 대장암 조직이 여기에 있다고 나오고요. 림프절도 2개나 전이가 된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왜 그럴까라고 이제 우리가 다시 리뷰를 해봤는데 첫 번째 사진에서 보니까 이제 이걸 불려가지고 띄어냈는데 여기가 사실 분리가 돼가지고 여기 조그만 게 하나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띄면서 이걸 이제 같이 못 띈 거죠, 사실은. 그리고 들어가서 다시 봤을 때도 이게 보이질 않았고 이래서 이 부분이 아마 남아 있었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좀 특이한 경우가 있었고 이 경우는 우리 환자분인데 사실은 조금 특이한 경우가 뭐냐면 위험 요소는 약간 있는데 수술을 할지 말지 90% 10% 얘기했더니 나는 뭐 이 40대 여자분이었는데 수술 없이 그냥 관찰을 하다가 임파선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띄어갖고 오셨는데 CT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 조직검사 결과가 요거 하나, 그러니까 두 번째 층까지만 갔다. 말고는 나머지는 뭐 크게 뭐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두 번째 층까지 갔으니까 추가 필요에 대한 90% 10% 어느 걸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젊으니까 좀 하시면 어떨까 그랬는데 오히려 안 받겠다 그러셨는데 이제 요게 외부에서 띈 대장 용종 제거를 한 걸 이게 띄고 우리가 다시 봤을 때는 뭐 아무 이상이 그 당시는 없었어요. 그런데 3년 6개월이 지나 이제
주기적으로 오긴 하셨어요. 근데 3년 6개월쯤 지났는데 갑자기 림프절이 커지는 거예요. 그 근처가. 이렇게 임파선이 보이고, 이건 꽤 큰 게 여기 보이죠. 아, 이건 문제가 좀 있는데? 페트를 찍었더니 진하게 나오고. 수술합시다. 그래갖고, 용종 부위 그 떼어낸 자리를 보니까 아직도 흔적이 있어서 여기다가 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 부위를 중심으로, 여기 있으니까 그 부위를 중심으로 떼어냈더니, 11개 중에 2개가 림프절 전이가 발견이 됐어요. 우리 사진에서 봤던 게 이제 그대로 나온 거죠. 그 중에 아까 제일 큰 게 32mm 정도 되는 림프절이 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조항암 치료를 받고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이분이 지금 이제 이거 치료하시고 난 지가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치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런 좀 특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만은 대장 내시경으로 용종을 절제한 후에 암이 발견되었을 때 어떨 때 추가로 치료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이제 요소들을 쫙 정리를 해보면 암세포 분화도가 안 좋은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이건 다 보여드리는 경우들은 암세포 분화가 그러니까 악성도가 높지 않은 경우들이었는데 만약에 악성도가 높다 그러면 그것도 꽤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고려사항이 되고요. 암이 2번째 층을 넘어갔다. 이거는 뭐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침범 절대 깊이가 한 1mm 이상일 때도 문제가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잘라낸 면. 아까도 말했지만 쪼각쪼각 내지 말아야 되는 게 잘라낸 면이 이게 한 통으로 잘라내면 상당히 알기가 쉬운데 쪼각쪼각 내면 절단면을 알 수가 없어서 암세포가 나오면 좀 문제가 되는데 깨끗하게 띄었더라 그래도 이게 잘 띄었다고 눈으로 봤는데도 현미경으로 봤을 때 암세포가 거기 걸려있다 그러면 남아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림프관이나 혈관, 신경 주위에 암세포가 존재할 때는 이게 어디 딴 데로 옮아가고 있다는 표시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위험 요소가 되고요. 물론 영상검사에서 림프절이 이렇게 커진 게 보인다. 이것도 이제 위험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추가로 뭔가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우리 정리된 이제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대장암 예방법은 아까 뭐 원인은 잘 모르고 예방법도 사실은 뭐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그게 100%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대장암 예방법은 대장 내시경으로 전 단계인 용종 중에서도 선종을 제거하는 게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그럴 때 사실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위해서 대장 관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 우리 환자분 중에 제가 이제 장 청소가 불량한 부분 아주 불량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 불량해서 제가 찍어놨는데 여기 이제 이 액체들이 조금 고여 있죠. 이렇게 고이면 예를 들어 여기에 용종이 숨어 있다 그러면은 이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여기 이렇게 변찌꺼기가 이렇게 섞여 있다든지 이러면 이게 뭐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주름들 하나를 다 피면서 볼 수도 없고요. 이거 다 폈다가는 아마 참질 못하실 겁니다. 배가 터질 것 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변이 없는 게 이제 우선 첫 번째 조건인데 이제 이거 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죠. 여기도 변이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검사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내시경 선생님들이 짧은 시간에 다시 한번 좀 해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물 먹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해요. 뭐 이제 이렇게 자꾸 나오시는데 상당히 좀 괴로운 검사 중에 하나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만 대장암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은 우리나라 이제 45세로 요새 바뀌긴 했습니다만 40대부터는 대장 내시경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라. 만약에 가족 중에 누가 있다 그러면 한 30대부터 혹은 20대부터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 대장암 전 단계인 용종에서 그냥 제거를 하고 예방이 되니까요. 균형 잡힌 식생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운동은 예방 효과가 있다. 배변 습관 및 변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라. 근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가장 확실하고 제일 중요한 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게 제일 좋다. 변 검사는 사실은 대장암이 있어도 30%밖에 양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국가검진에서는 이게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들고 그걸 해줄 의사가 그렇게 많지도 못하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은 요새 시범 사업으로 해갖고 일단 해주는 걸로 지금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전 국민이 다 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장 내시경 검사가 대장암 예방은 확실하고 명확한 방법이다. 다만 위내시경 검사처럼 완벽하게 보기는 어렵다. 왜냐? 변이, 찌꺼기가 남을 수 있고 주름이 많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렸죠. 모양과 길이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람은 쉽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길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특히 동양인들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내시경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서양 사람들보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용종에서 발생한 암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